상간 소송을 하려면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냐의 문제가 되는데,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남편 핸드폰에다가 뭐 스파이 앱 같은 거 심어놓거나 아니면 흥신소에다 연락해가지고 뭐 흥신소에서 저 모텔에 의뢰인의 남편이 어떤 여자랑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골로 가보세요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과연 흥신소를 통해서거나 뭐 스파이 앱을 통해서거나 받은 불법 수집한 증거가 과연 이혼 소송에도 증거로 쓸 수 있는지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과학수사해야 되는 거니까 피의자 인권도 지켜줘야 되는 거니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어서 아예 형사소송에서 증거 가치가 없습니다. 재판에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오는데, 이거는 민사잖아요. 이혼소송은 민사니까 과연 민사소송에서도 그런 엄격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 적용되냐의 문제인데, 결론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도 형사 재판의 문제지 뭐 민사에서 고문하고 이럴 거 아니니까 증거 가치를 판단하는 거는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다라고 해서 크게 문제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흥신소를 쓰고 위치정보 추적을 하고 개인정보 침해한 거는 별도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증거를 확보했다가 이혼소송에 갔을 때 이혼소송 자체는 이혼도 되고 위자료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상대방이 역으로 고소해가지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든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아주 많았어요. 증거 능력은 있지만 처벌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대법원에서 최근에 몇 달 전에 민사소송, 특히 이혼소송에서 불법하게 수집된 증거도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판단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변호사님들이나 TV나 뉴스 같은 데서 민사소송, 이혼소송에서도 위법수집 증거 같은 경우는 증거 능력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하는데,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걸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면, 부인이 상간녀한테 상간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이제 손해배상 청구 1,000만 원 해달라 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남편과 그 여자 사이에 했던 통화 같은 것도 몰래 녹취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 녹취 내용을 이혼소송이 냈어요, 증거로. 1심, 2심에서는 그대로 증거 능력이 인정돼가지고 1,000만 원 다 받았는데, 대법원에서는 안 된다고 한 겁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에는 공개되지 아니한 제3자 사이의 대화나 편지 등을 다른 사람이 녹취하거나 그런 내용을 알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한 경우에는 처벌받고 증거 능력도 없다고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반대되게 판단을 했냐. 민사에서도 마찬가지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제3자 사이의 대화를 녹취한 것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 증거 능력이 없다고 했을 때 형사소송에서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한 거니까 민사에서도 증거 능력이 없는 거다라고 한 겁니다. 다만 이 소송에서는 몰래 녹취한 거 말고도 다른 증거들이 많아가지고 그대로 인정되긴 했는데, 어찌됐든 이 몰래 녹취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혼소송, 민사소송에서도 위법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 공개되지 않은 제3자 간의 녹취를 한 게 증거 능력이 없다는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그 문구를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까지 늘린 것뿐 위치 추적을 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증거 능력이 그대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개되지 않은 녹취에 관해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변호사 사무실 통해서 정상적으로 법원 통해서 금융정보 제공 명령 신청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